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129주년 노동절을 맞아 경남에서도 다채로운 행사가 열립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오후 1시 30분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상 건립 1주년 기념식을 엽니다. 이어서 산입범위를 확대한 최저임금법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공론화하고 업종과 지역 차등화를 추진하는 재벌과 정치권을 규탄하는 연대투쟁에도 나섭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노동기본권 전면 확대와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연 뒤 도청 앞까지 거리 행진을 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근로자의 날을 맞아 KBS 창원이 6시간 동안 이어지는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노동자가 주인공인 다큐멘터리를 시작으로 토론회와 특강, 음악회 등 KBS 창원이 마련한 유익하고 흥미로운 볼거리들을 박상현 기자가 미리 소개합니다. 국가산업단지와 함께 성장한 창원은 대한민국 대표 노동자 도시입니다. KBS 창원방송총국은 근로자의 날을 맞아 특별 기획 노동자의 도시, 여기는 창원입니다를 오늘 오후 1시부터 6시간 동안 방송합니다. 2부작 다큐멘터리 노동의 역사와 미래는 한국 산업화의 동력이 된 창원 국가산단과 마산 수출 자유지역을 이끈 주역이었던 노동자들의 모습과 노동운동의 역사를 돌아봅니다. 또 창원 기계산업의 현재 모습을 살펴보고 스마트 공장과 이에 발맞춘 노동의 미래를 내다봅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출연하는 특집 토론회에서는 경남의 고용위기 탈출 방안은 무엇인지, 고용 증대를 위한 노사민정 대타협의 조건은 무엇인지 의견을 나눕니다.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의 변화와 기업과 노동자,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문택 계명대 교수의 특강이 마련되고 KBS 창원 예능 프로그램인 별의별 중계에서는 일손을 놓고 캠핑장으로 떠난 다양한 직업을 가진 노동자 14명의 유쾌한 하루를 엿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녁 7시 40분 창원광장에서 펼쳐지는 특집 음악회 하이파이브 창원이 KBS 1TV를 통해 경남 전역에 생방송으로 중계됩니다. 음악회에는 안치환과 홍진영, 다이나믹 듀오, 모모랜드 등 인기 가수들이 대거 출연합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특혜 시비에 휘말린 한철수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의 관광농원 사업에 대해서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관광농원으로 허가받은 이 자리에 지난해에는 고급 리조트 사업까지 대기업에 타진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한 회장은 이 같은 논란이 일어난 데 대해 KBS 뉴스를 통해 상공인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창원 구산면 해안가에 펜션 15동을 짓는 관광농원을 승인받은 건 2017년 12월. 이후 이 자리에 대규모 리조트 설립까지 추진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 지난해 8월 한 대기업 리조트 사업부에서 관광농원과 주변 땅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습니다. 신들이 와서 보고 이랬지만 자기들은 투기가 작다고 한 5만 평이나 10만 평 돼야 된다고 이래 봤습니다. 한철수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측은 관광농원 땅을 포함해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규모를 키우면 관광특구로 지정도 가능하겠다는 구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수산자원 보호구역 등으로 돼 있어 행정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 한 회장 측은 창원시와의 교감은 전혀 없었다며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타진을 했다가 무산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특혜 논란에 대해서는 창원시 요청으로 시작된 관광농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게 좀 넣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해서 그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불법이나 또는 어떤 청탁이 청탁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사실은 없다라고 내가. 또 이유를 떠나 특혜 논란의 중심에 선 데 대해 상공인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내 개인 어떤 사업 관계로 인해 가지고 우리 또 기업하는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먼저 죄송하다는 그런. 한철수 회장은 관광농원 본연의 취지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고 이익이 나면 상당 부분 지역공원 사업에 할애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창원시가 찬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의 입점 여부를 공론화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찬성과 반대 측 모두 공론화 작업에 부정적입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타필드 공론화의 취지와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첫 간담회 자리. 평일 낮인데도 구청 강당이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충돌을 피하기 위해 찬반 측 따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반대 측은 생존권의 문제를 공론화 의제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생계가 달려있는 부분을 단순히 찬반 논리로 따져가지고 묻자. 이거는 모순이 있어도 좀 있는 게 아니고. 공론화 과정 전반의 공정성에도 강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객관성을 확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또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보이는데 지금부터 2개월 남았으면 그런 부분이 소화가 될 수 있는지. 찬성 측 간담회에서도 의제 채택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공론하는데도 이거 다 우리 세금 낸 돈이 많이 들어갈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예, 쓸데없는 돈 쓴다. 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참여단의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이거는 표본이 너무 일단은 작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표본은 제가 보기에는 최소 10배 이상은 돼야 된다고. 찬반 이해 당사자들은 각각 5명씩 소통협의회를 구성해 수기 과정에 필요한 전문가 추천과 설문조사 문항 작성 등을 협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첫 간담회에서 찬반 측 모두 불만이 표출되면서 소통협의회 구성에서부터 난항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본격 시작될 공론화위원회를 앞두고 그 성패를 좌우할 소통협의회 구성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국내 조선업계가 액화천연가스 LNG선 선박 수주로 불황 탈출의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LNG선 한 척을 만들 때마다 프랑스의 기술 사용료로 100억 원씩이나 내고 있습니다. 국내 업계가 독자 개발한 LNG선 핵심 기술의 상용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재락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발주된 액화 천연가스 LNG 운반선은 70척. 이 가운데 국내 조선 3사가 94%에 해당하는 66척을 수주했습니다. 국내 대형 조선업체마다 LNG 수주 잔고가 30척이 넘습니다. LNG선의 건조 기간은 통상 2년 반입니다. 업체마다 수주 잔량을 감안하면 오는 2022년까지 물량 걱정은 없다는 것이 업계 분석입니다. 문제는 LNG선 핵심 원천 기술의 국산화입니다. 영하 163도에서 액화된 천연가스를 운반하는 LNG선은 화물창의 안전성과 에너지 손실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기술의 특허를 프랑스 기업이 갖고 있어 LNG선 한 척을 만들 때마다 100억 원을 기술 사용료로 내야 합니다. LNG 화물창 기술료가 그동안 프랑스 기업 GGT가 가져가고 있었는데 국산 LNG 화물창이 상용화되면 막대한 로열티 비용을 절감해 조선소들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이 때문에 대우와 삼성 등 국내 대형 조선업체들도 독자적인 LNG선 설계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다만 실제 선박에 적용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는 점이 부담입니다. 솔리더스 시스템은 탁월한 안전성과 세계 최고의 성능을 구현하였으며 특히 영국 성급으로부터 인증을 받아 그 안전성이 검증되었습니다. 국내에서 개발된 LNG선 핵심 기술이 현장에서 쓰일 수 있도록 정부가 공공발주 선박을 통해 국내 기술력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5월의 첫날이자 근로자의 날인 오늘은 화창한 하늘을 보기가 어렵겠습니다. 어제보다 구름량이 더 늘어나겠고요. 오후에는 곳곳에서 빗방울도 살짝 떨어지겠습니다. 야외 활동 계획하신 분들은 작은 우산을 하나씩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더 올라 포근합니다. 오늘 창원과 진주의 낮 기온 각각 22도와 24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겠고요. 평년보다도 높은 수준이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다소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경남 지역은 미세먼지 걱정도 없습니다. 어제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우리나라를 지날 걸로 예상되지만 다행히 우리 지역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일평균 보통 수준의 먼지 농도를 유지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경남 지역으로 낮은 구름이 많이 지나고요.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도 짙게 끼어 있습니다. 운전하는 분들은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동부 지역은 창녕 11도, 창원과 김해 13도, 거제 14도까지 올라 있습니다. 낮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25도 가까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기온 12도 안팎으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25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도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물결도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점점 더 올라서 내일부터는 한낮에 좀 덥게 느껴지기도 하겠고요. 어린이날을 포함해 다음 주 초반까지 내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산청군이 경호강을 조망하며 자전거, 걷기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경호강 백리길 건설을 추진합니다. 하동군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3만 원 상당의 지역 특산물을 증정하는 섬진강 두꺼비 야시장 인증사진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남해군이 제10회 김만중 문학상 작품을 오는 7월 30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거창군이 내일부터 16일까지 10% 특별 할인가로 거창사랑 상품권 판매를 시작합니다. 봄철 산불 예방 차원에서 통제됐던 지리산 정규 탐방로가 오늘부터 모두 개방됩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경남사무소는 3월 15일부터 봄철 산불 예방과 자원보호를 위해 입산 통제해왔던 벽소령에서 세석평전 등 21개 구간 총 125.3km의 탐방로를 모두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리산 경남사무소는 탐방로 전면 개방으로 무리한 산행을 하면 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크다며 안전 산행을 당부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유해물질이나 분진 작업을 하는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작업복을 세탁하는 공동세탁소 설치 사업을 추진합니다. 경상남도는 오는 7월쯤 김해시에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에서 경상남도와 김해시는 공동세탁소 설치비를 지원하고 경남 경영자 총협회와 김해상인은 물품 등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제2신항의 진해 유치를 확정지을 경상남도와 부산시의 상생협약식이 모레 열립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3일 부산항만공사 홍보관에서 문성혁 해수부 장관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오거돈 부산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협약식을 열고 제2신항의 입지와 명칭을 최종 발표할 계획입니다. 해수부는 진해 제덕만 개발 사업을 먼저 추진하기로 경상남도와 부산시가 잠정 합의했고 현재 구체적인 행사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과 정의당 여영국 의원을 비롯해 창원시 의원 등이 어제 국회 정론관에서 성산구 고용위기지역 추가 지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창원 성산지역 대형 사업장의 구조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며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인 창원의 일자리 재앙을 막을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달라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7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올 들어 현재까지 경남 지역의 A형 간염 신고 환자가 66명으로 늘면서 경상남도가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경남도는 A형 간염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의 손을 통해 전파되거나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먹었을 때 감염된다며 예방접종과 손 씻기, 물 끓여 먹기에 신경을 써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경남 지역 A형 간염 신고 환자 수는 2014년 24명에서 지난해 76명, 4월 현재 66명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창원시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3일부터 6일까지 나흘 동안 창원 블랙데이 할인 행사를 엽니다. 이번 행사에는 창원 지역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16곳을 비롯해 전통시장과 나들가게 등 400여 곳이 참여해 상품을 10에서 80%까지 할인 판매합니다. 창원시는 소비자 참여를 늘리기 위해 대규모 점포를 중심으로 사생대회 등 행사도 열 계획입니다. 경상남도와 시군이 남부 내륙 고속철도와 연계한 경남발전 계획을 연말까지 만들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어제 도정회의실에서 행정부지사 주재로 도청 간부와 시군 부단체장, 도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경남발전연구원으로부터 남부 내륙철도 관련 용역 보고를 받았습니다. 참석자들은 도와 시군, 전문가 등이 협력해 경남발전연구원을 용역 수행기관으로 남부 내륙 고속철도와 연계한 경남발전의 구체적인 계획을 연말까지 내놓기로 했습니다.
창원시 회원 5구역이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창원시는 지난 1월 회원 5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 240여 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50여 명이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어제까지 주민 공람을 통해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이달 시의회 의견 청취와 오는 6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정비구역 해제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